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끄시면 후회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다이어트가 오히려 살을 더 찌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정말 속상하죠? 물만 마셔도 살이 찐다고 느끼시는 분들, 저 정말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잘못 알고 계셨거든요. 안녕하세요. 한의사 김건우입니다. 저는 15년 동안 3만 명이 넘는 분들의 다이어트를 도와드렸는데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다이어트 실패하는 분들의 90%가 지방 때문이 아니라 붓기 때문이었어요. 오늘 이 비밀을 여러분께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실제로 김순옥 씨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6개월 동안 죽어라 운동하고 굶어도 살이 안 빠져서 우울증까지 걸렸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단 2주 만에 3.2kg가 빠졌어요. 그리고 3개월 후에는 무려 12kg가 빠졌는데 지금까지 요요 현상이 전혀 없어요. 지금 이 영상만 끝까지 보시면요. 첫째, 여러분이 왜 계속 다이어트에 실패했는지 진짜 이유를 알게 됩니다. 둘째, 일주일 안에 몸이 확실히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셋째, 평생 요요 현상 없이 건강하게 살 빼는 방법을 완전히 마스터하게 됩니다. 이런 귀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지금 당장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관심이 더 많은 분들을 살릴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혹시 지금 또 뻔한 다이어트 이야기구나 하고 생각하고 계세요? 절대 아닙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셔도 평생 다이어트로 고생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 겪어보셨죠? 어제 체중이 60kg였는데 오늘 아침에 재보니까 61.5kg. 하룻밤 사이에 1.5kg가 늘었어요. 이게 지방일까요? 절대 아니에요. 이건 100% 붓기 때문입니다. 저한테 온 이명자 씨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이분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진짜 물만 마셔도 살이 쪄요. 이제 물도 무서워서 하루에 한 컵도 못 마시겠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분 문제는 지방이 아니라 몸 안에서 물이 제대로 돌지 못해서 생긴 거였어요. 여러분, 지금 집중하세요. 바로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이 여러분의 체중계 숫자를 일주일 안에 바꿔놓을 거거든요. 이명자 씨가 왜 물만 마셔도 살이 쪘을까요? 바로 붓기가 신진대사를 완전히 망가뜨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붓기는 단순히 보기 싫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붓기가 있으면 지방이 더 쉽게 쌓이고 살을 빼기가 훨씬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몸의 순환이 막히면서 기초 대사량이 뚝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체중이 하루 사이에 1.5kg 이상 변한다면 이건 100% 지방이 아니라 물 문제예요. 지방은 하루 만에 1.5kg씩 늘거나 줄지 않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바로 붓기 빼는 차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계신 상식이 완전히 뒤바뀔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대부분 분들이 붓기에 좋다고 알고 계시는 게 호박즙, 판물, 옥수수 수염차죠? 그런데 이게 다 잘못되었어요. 오히려 더 살찌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김영숙 씨가 딱 그런 경우였어요. 이분이 TV에서 호박즙이 붓기에 좋다고 해서 3개월 동안 매일 마셨는데 오히려 소화가 안 되고 몸이 더 무거워졌어요. 왜 그럴까요? 호박즙, 판물, 옥수수 수염차는 일시적으로는 붓기를 빼주는 것 같지만 장기간 마시면 몸을 차갑게 만들어서 신진대사를 더 떨어뜨려요.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은 오히려 탈수가 생기거나 몸이 푸석푸석해질 수 있어요. 그럼 정말 좋은 붓기 차는 뭘까요? 잠깐 영상 끄지 마세요. 바로 지금부터가 핵심이거든요. 바로 율무차입니다. 율무는 한방에서 의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신진대사를 높여주면서 동시에 붓기도 빼주는 정말 똑똑한 재료거든요. 율무에는 단백질과 비타민 B가 풍부해서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다이어트 한약에도 자주 들어가는 재료거든요.
붓기도 빼주면서 동시에 소화도 도와주니까 일석이조죠. 실제로 이춘자 씨라는 분이 율무차를 3주 동안 꾸준히 드셨는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 붓기가 확실히 줄어들고 몸무게도 2.8kg가 빠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몸이 찬 분들은 율무차만 마시면 안 돼요. 율무 자체가 약간 차가운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생강을 함께 넣어서 드셔야 해요. 생강 두세 조각 정도면 충분해요. 그럼 지금부터 율무차를 제대로 끓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잘못 끓이면 효과가 반감되거든요. 먼저 율무 준비하는 법부터 말씀드릴게요. 율무는 반드시 볶아서 사용하세요. 생율무를 그냥 끓이면 차가운 성질 때문에 오히려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율무 볶는 방법. 팬에 율무를 넣고 중불에서 10분, 15분 정도 볶으세요. 색깔이 연한 갈색으로 변하고 고소한 냄새가 나면 완성이에요. 너무 태우지 마세요. 그 다음 물 1리터에 볶은 율무 2큰술을 넣고 끓여주세요. 팔팔 끓으면 중약불로 줄여서 20분 더 끓이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각자 체질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체질별로 어떻게 마셔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손발이 항상 차가운 분들. 이런 분들은 율무차에 생강은 기본이고요. 계피나 대추를 함께 넣어서 끓이시면 더 좋아요. 하루에 두세 잔 정도 따뜻하게 드세요. 두 번째, 열이 많아서 얼굴이 자주 달아오르는 분들. 이런 분들은 율무차만 드시면 돼요. 생강 넣지 마시고요. 하루에 한두 잔 정도 미지근하게 드세요. 세 번째,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 율무차에 보리를 함께 넣어서 끓이세요. 율무와 보리를 1대1 비율로 넣으면 소화에도 좋고 붓기 빼는 효과도 더 좋아져요. 그런데 여러분, 율무차 마실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실수들이 있어요. 첫 번째, 설탕이나 꿀 넣지 마세요. 단맛을 내면 혈당이 올라가서 오히려 붓기가 생길 수 있어요. 두 번째, 너무 진하게 끓이지 마세요. 연한 갈색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진하면 탄닌 성분 때문에 속이 쓰릴 수 있어요. 세 번째, 공복에 마시지 마세요. 식후 30분 후에 마시는 게 가장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혹시 지금 이제 좀 알겠네 하고 계세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가 진짜 놀라운 내용이거든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소금을 나쁜 놈으로만 알고 계셨을 텐데 이게 완전히 잘못된 상식이에요. 소금을 줄이지 마세요. 오히려 붓기가 더 심해집니다. 소금은 우리 몸에서 물을 혈관 안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소금이 부족하면 물이 혈관 밖으로 새어나가서 오히려 붓기가 더 심해지거든요. 조순희 씨가 딱 그런 경우였어요. 이분이 붓기 때문에 짠 음식을 완전히 끊고 싱겁게만 드셨는데 3개월 뒤에 오히려 온몸이 더 퉁퉁 부었어요. 왜냐하면 좋은 소금이 부족해서 물 조절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소금이라고 다 같은 소금이 아니에요. MSG나 아질산나트륨 같은 가공된 나트륨은 정말 피해야 해요. 라면, 과자, 햄, 소시지 이런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화학 소금 말이에요. 그럼 어떤 소금을 선택해야 할까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천일염 고르는 법. 색깔이 너무 하얗지 않고 약간 회색빛이 도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만져봤을 때 촉촉한 느낌이 나는 게 좋은 천일염이에요. 구운 소금은 천일염을 고온에서 구워서 만든 거예요. 이게 더 순수하고 몸에 흡수도 잘 돼요. 하루에 티스푼 반 정도면 충분해요. 함초 소금은 바닷가에서 자라는 함초라는 식물로 만든 소금이에요. 미네랄이 정말 풍부해서 붓기 빼는데 특히 좋아요. 핑크솔트는 히말라야 산맥에서 나는 암염이에요. 84가지 미네랄이 들어있어서 전해질 균형을 맞춰주는데 도움이 돼요. 그럼 진짜 붓기의 주범은 뭘까요? 여러분 정말 놀라실 준비 되셨어요? 바로 탄수화물입니다. 특히 정제된 탄수화물이 문제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소금 때문에 붓는다고 생각하셨다면 완전히 틀렸어요. 라면, 떡, 빵, 단맛 나는 음식들. 이런 것들이 진짜 붓기의 주범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음식들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인슐린이 확 분비되거든요. 그러면 몸에서 물을 붙잡고 놔주지 않아요. 여러분, 라면 드시고 나서 다음날 얼굴이 퉁퉁 부은 경험 있으시죠? 그게 소금 때문이 아니라 면발 때문이에요. 정확히는 밀가루가 문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모르고 계신 숨겨진 정제 탄수화물들이 정말 많거든요. 과일 주스? 이것도 정제 탄수화물이에요. 과일을 갈아서 만들면 섬유질은 없어지고 당분만 남거든요. 그래서 혈당을 확 올려요. 현미 과자, 잡곡 과자라고 해도 과자는 과자예요. 이런 것들도 다 정제 과정을 거쳐서 만든 거라 피하시는 게 좋아요. 심지어 요구르트도 조심해야 해요. 시중에 파는 대부분의 요구르트에는 설탕이 엄청 많이 들어 있거든요. 대신 먹으면 좋은 탄수화물들, 현미, 귀리, 퀴노아, 고구마, 단호박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섬유질이 풍부해서 혈당을 천천히 올려요. 실제로 정미숙 씨가 그랬어요. 이분이 저한테 선생님, 저는 짜게 안 먹는데도 계속 부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식단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빵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아침에 식빵, 간식으로 과자, 저녁에 떡, 이런 식으로 드시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분한테 정제된 탄수화물을 끊고 현미, 잡곡 같은 좋은 탄수화물로 바꿔드리라고 했더니 단 일주일 만에 얼굴 라인이 확실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짜게 먹어서 붓는 게 아니라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음식들 때문에 붓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붓기를 확실히 빼는 생활 습관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첫 번째, 운동과 사우나로 몸을 따뜻하게 만드세요. 운동은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요. 가장 좋은 건 걷기예요. 하루 30분씩 꾸준히 걸으세요. 처음에는 15분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시면 돼요. 걸을 때 팔을 크게 흔들면서 걸으시면 더 좋아요. 그러면 전신순환이 더 활발해져요. 사우나는 일주일에 2~3번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자주 하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돼요. 사우나 후에는 충분한 수분 보충을 잊지 마세요. 집에서도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뜨거운 물로 족욕을 하시거나 따뜻한 물로 샤워를 길게 하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두 번째, 심호흡을 자주 하세요. 심호흡도 제대로 해야 효과가 있어요. 그냥 숨 크게 쉬는 게 아니라 방법이 있거든요. 4-7-8호흡법을 알려드릴까? 4초 동안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참았다가 8초 동안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거예요. 이걸 5번 반복하세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으니까 3, 5, 6으로 시작하셔도 돼요. 중요한 건 규칙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돼서 몸의 순환이 좋아져요. 스트레스 해소에도 정말 좋고요. 세 번째, 밤 11시 전에는 꼭 주무세요. 수면의 질을 높이는 방법들도 있어요. 자기 2시간 전에는 음식을 드시지 마세요. 특히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절대 안 돼요.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정도로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너무 따뜻하면 깊은 잠을 잘 수 없어요. 핸드폰은 침실에서 멀리 두세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서 잠들기 어려워져요. 잠들기 전에 따뜻한 율무차 한 잔 드시는 것도 좋아요. 몸을 따뜻하게 해서 잠들기 쉬워져요. 네 번째, 물을 억지로 많이 마시지 마세요. 내 몸의 신진대사에 맞게 적당히 드시면 돼요. 억지로 많이 마시면 오히려 신장에 부담이 가요. 하루에 6, 8잔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많이 마시지도 적게 마시지도 마세요. 다섯 번째, 장 건강을 꼭 챙기세요. 그리고 율무차를 꾸준히 드세요. 장 건강도 정말 중요해요. 장이 건강해야 독소가 제대로 배출되고 붓기도 안 생기거든요. 발효식품을 꾸준히 드세요. 김치, 된장, 청국장 같은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들이 최고예요. 시중에 파는 요구르트보다 훨씬 좋아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들도 많이 드세요. 브로콜리, 양배추, 시금치, 당근 이런 것들이 좋아요. 실제로 저는 이 5가지 방법을 환자분들한테 알려드렸는데
정말 놀라운 결과들이 나왔어요. 박영순 씨는 이 방법들을 2주 동안 실천하셨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붓던 얼굴이 말끔해졌어요. 그리고 저녁에 신발 신을 때 발이 안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장 놀라운 건 3개월 후에 체중이 8kg나 빠졌는데 요요 현상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더 많은 성공 사례들도 있어요. 송말순 씨는 당뇨까지 있으셔서 처음에 정말 걱정이 많으셨어요. 그런데 율무차를 꾸준히 드시면서 혈당도 안정되고 붓기도 확실히 빠졌어요. 3개월 후에는 당뇨약도 줄일 수 있었고요. 이봉숙 씨는 관절염 때문에 운동을 거의 못 하셨어요. 그런데 율무차와 함께 제가 알려드린 심호흡법만 꾸준히 하셨는데도 몸무게가 6kg나 빠졌어요. 가장 놀라운 건 무릎 통증도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이거예요. 붓기부터 빼야 다이어트가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다이어트에 실패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지방을 빼려고만 했지 붓기는 신경 쓰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붓기가 있으면 아무리 운동하고 식단 조절해도 효과가 반감돼요. 차가운 차 마시지 마시고 몸을 따뜻하게 만드세요. 정제된 탄수화물 끊고 균형 잡힌 소금과 단백질 드세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고 의심스러우시죠? 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수천 명의 환자분들이 이 방법으로 건강을 되찾으셨거든요.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일수록 이 방법이 더 효과적이에요. 왜냐하면 젊을 때와 달리 무리한 운동이나 극단적인 식단보다는 몸의 순환을 개선하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김정자 씨도 그랬어요. 이분은 처음에 나이도 많은데 이제 와서 뭔 다이어트냐고 하셨는데 지금은 20대 때보다 더 건강하다고 하세요. 몸도 가볍고 활력도 넘치고요. 그런데 나이대별로 주의하실 점들이 있어요. 60대 분들은 무리하지 마세요. 갑자기 운동량을 늘리거나 식단을 확 바꾸면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천천히 점진적으로 바꿔나가세요. 70대 이상 분들은 특히 수분 관리에 신경 쓰세요.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덜 느끼거든요. 의식적으로 물을 드셔야 해요.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담당 의사와 상의 후에 시작하세요. 특히 당뇨나 고혈압,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자, 그럼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 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바꿔 나가시면 돼요. 첫 주에는 율무차 마시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둘째 주에는 정제 탄수화물 하나씩 줄여보세요. 셋째 주에는 심호흡을 추가하시고요.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80%만 실천해도 충분히 효과를 보실 거예요. 그리고 혼자 하지 말고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해보세요. 서로 격려하면 더 오래 지속할 수 있어요. 하루 이틀로는 변화를 느끼기 어려워요. 최소 2주는 해보세요. 그럼 분명히 몸의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로 바꿔놓을 거라고 확신해요. 댓글로 여러분의 변화 과정을 꼭 알려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거거든요. 그리고 혹시 선생님, 제가 지금 먹고 있는 약이 있는데 율무차를 마셔도 될까요? 하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일반적으로는 문제 없지만 혈압약이나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은 담당 의사와 상의하고 시작하세요. 특히 임신하신 분들이나 수유 중인 분들은 율무 자체가 자궁 수축을 일으킬 수 있어서 피하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팁 하나 더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하나요? 하고 물어보시는데 이런 건강한 습관들은 평생 가져가셔야 해요. 다이어트가 아니라 건강한 생활 방식이거든요. 특히 율무차는 3개월 정도 꾸준히 드신 후에는 일주일에 3-4번 정도로 줄여도 돼요. 몸이 건강한 순환 패턴을 기억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계절별로도 조금씩 다르게 관리하시면 더 좋아요. 여름에는 몸에서 자연스럽게 땀을 많이 흘리니까 율무차를 조금 더 자주 드셔도 되고요.
겨울에는 생강을 좀 더 많이 넣어서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봄, 가을에는 환절기라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우니까 충분한 수면과 함께 꾸준한 율무차 섭취가 특히 도움이 돼요. 그리고 가족 중에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더욱 좋아요. 부부가 함께 하시거나 형제 자매끼리 함께 하시면 서로 격려도 되고 지속하기도 쉬워져요. 실제로 최순자 씨와 남편분이 함께 이 방법을 실천하셨는데 두 분 다 3개월 만에 건강검진 수치가 확실히 개선됐어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모든 게 좋아졌고요. 혹시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만 더. 이렇게 하루하루 넘기다 보면 어느새 습관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기억하세요. 80%만 실천해도 충분히 효과가 있어요. 오늘 율무차를 못 마셨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내일 다시 시작하면 돼요.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수십 년간 쌓아온 습관들을 바꾸는 거니까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올바른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서 건강한 여러분을 만들어낼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라요. 오늘 이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도 들려주시고요. 저도 율무차 시작해 봤는데 벌써 얼굴이 덜 부어요. 정제 탄수화물 끊으니까 정말 몸이 가벼워졌어요. 이런 기쁜 소식들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거든요. 건강한 하루 되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당장 율무차 한 잔으로 새로운 시작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을 댓글로 만나뵐 그날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